해볼게요. 풍산자 라이트 유형 66쪽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이 12개가 있대요. 빨간색, 파란색 섞어서.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뽑을 건데 영진이만 빨간색 뽑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진이는 빨간색을 뽑고 그 뒤에 뽑는 성은이는 파란색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확률이 33분의 8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빨간 공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제 심플해요. 자, 하나씩 보자. 베이지 정리 이용하는 문제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조건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 확률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빨간 공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도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푸는 문제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영진이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성은이가 두 번째 뽑을 건데 영진이는 빨간색을 뽑아야 되는 거고 성은이는 파란색을 뽑아야 영진이만 빨간색을 뽑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 개수가 12개인데 빨간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서 빨간 공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 두자는 얘기야? X개라고 한다면 파란 공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12개 중에서 X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자. 영진이가 빨간색을 뽑을 확률은 전체 12개 중에서 X개에 해당하는 값일 거예요. 하나만 뽑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성은이가 파란색을 뽑을 건데 이미 하나를 뽑았으니까 전체 공의 개수가 11개로 줄어들 거고 맞죠? 줄어들 거고 그러면 파란색의 공은 여전히 11-X개가 남아있겠죠. 이 둘 모두 다 일어나는 거죠. 잇따라 일어나는 건 동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곱해 더해? 곱해. 그 값이 얼마다? 33분의 8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얘기인데 분모에 역시 11, 11이 있으니까 3으로 약분하면 될 거고 또 약분을 하면은 4가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하면 X 곱하기 12-X는 4, 8에 32가 돼서 X를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X값을 구하는 걸 8 곱하기 4, 4, 8, 32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2차 방식 풀기 귀찮아서. 왜냐면 x는 자연수잖아. 1부터 12 이하의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 나와서 얘가 4, 8에 31이라고 부지를 떠서 난 그냥 풀었습니다. 그래서 x는 8이다 가 되는 겁니다. 됐죠? 괜찮아? 7번 했으니까 8번. 뭐 자전거 회사에서 모델 두 개가 있는데 뭐 판매량이 이렇다 하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회사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이 고객이 1년 이내에 고장 수리를 요청했을 확률을 구하라. 조건 두 개가 맞아요? 아니에요? 이 회사의 자전거를 구입한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조건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건 자전거 회사에서 A, B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고장률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자는 당연히 이 회사의 자전거를 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베이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려면 이거야. 이 회사의 자전거를 구입한 고객 중에서 한 명을 택했는데 그 택한 사람이 A 자전거 모델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랬을 때 1년 이내에 뭐 고장수리가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한다면 조건 두 개가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이 회사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인 것 뿐인 거라고. 이건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이 아니라서 베이 정리가 아닌 겁니다. 됐니?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전체의 판매량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그냥 이거를 숫자로 갈 거야. A와 B 모델 자전거의 전체 생산량을 100개라고 볼게요. 그럼 A 생산량은 몇 개인 거야? 65개인 거고 B 생산량은 35개로 보겠습니다. 계산이 이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괜찮아? 근데 이게 뭐냐면 A 모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고장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15%라는데 좋지 않다. 그럼 65개 중에서 15%는 고장이 1년 만에 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65 곱하기 100분의
15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값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 이거 5로 나누면 3이고 여기 20인 거고 20을 또 5로 나누면 여기는 13인 거고 여기는 4인 거고 4분의 33개. 아 예쁘지 않다. 그지? 개수로 늘릴 걸 그랬어. 어쨌든 65개 중에서 4분의 33개는 꽤 많은데? 15%니까. 왜 여기 써요? 옆에 놔두세요. 누가 잘못 놨던가. 4분의 33개는 고장이 나는 개수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얘는요. 35개 중에서 몇 프로? 5%니까 20분의 1이죠. 약분을 하시면 7, 4. 그래서 4분의 7개. 두 개가 채 되지 않아요. 4분의 7개가 고정 개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쁘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해줄 때 개수를 전부 다 4를 추가로 곱해서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자연수 값으로 바꿔도 되고 그래 귀찮으면 분수이긴 하지만 냅두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전체 10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A 모델이든 B 모델이든 상관이 없어요. 1년 이내에 고장이 나는 요청을 했던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전체 개수는 얼마로 봐야 돼? A, B를 합친 100이 전체 개수가 되는 거고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 1년 이내에 고장 수리 요청을 했을 개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 개수가 몇 개예요? 바로 이거 어떻게 더한 거죠? 전체 중에서 A의 고장 대수가 얘고 B 제품의 고장 대수가 A니까 이 둘 합친 거 얼마? 4분의 40 10 따라서 답은 100분의 10 10분의 1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이건 그냥 경우의 수로 풀어내는 확률 문제인 거라고요. 문제가 뭔지 알겠어? 뭐지? 계산이 틀렸는데? 잠깐만요. 내가 문제 잘못 읽었나 보다.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65%에는 15%라서. 이렇게 해도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쉽고. 100분의 65 곱하기 100분의 15 곱하시면 5로 나누면 20분의 3. 아이고 계산이 부족하다. 400분의 39. 왔는데? 뭐지? 개수를 미안해요. 덧셈 뺄셈 잘못했네요. 13 곱하기 3은 39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해준 거냐면 모든 책들을 보면 확률 값으로 계산이 나와 있을 거야. 그게 더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전체를 100대로 본다면 100대 중에서 A 제품의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고 B 제품의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확인한다면 전체 100분의 불량품의 개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그게 답인 거란 말이야. 이해 가니? 그래서 그냥 풀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계산 잘못했네요. 39랑 7 더하면 46이죠. 얘가 46이. 이거를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400분의 46 약분하면 200분의 2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꾸 다시 말하는데 여기 지금 너희 풀이 과정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풀이 과정 보면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나고 추가로 B도 일어날 확률 이거 곱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거 쓸 필요 없다고요. 그게 더 너희들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로 풀려고 노력해달라고. 알겠어? 다음 13번.
우진아 재미없니? 이거 너 거 질문 아니야? 네? 네 질문 아니었어? 8번이요? 응.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표정이 네 거가 아니었네. 이거는 너 거 질문 맞아? 네. 20개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카드로 뽑아요.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N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A4는 뭘 말하는 거야? 20장 중에서 4의 배수를 꺼내는 카드인 경우의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A4의 확률을 구하면 4의 배수 몇 개 있어? 1부터, 왜 거기 뭐 여기 있잖아. 1부터 20까지 있잖아. 맞아. 5개잖아. 그럼 20분의 5가 되는 거고 4분의 1입니다. 다음 PA5는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20분의 4가 되고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4와 A5가 독립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했어요. 뭐? 단 한 가지 뭐? 교집합이?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뭘 구해봐야 되냐면 P A4교 A5를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됐어요? A4 곱하기 A4교 A5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뭔 뜻이야?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4와 5의 공배수. 뭐 있어? 최소 공배수인 20밖에 없죠? 20분이 그럼 20분의 1이야. 한 가지밖에 없었어. 자, 곱해봐 얼마 돼요? 같아 안 같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독립관계인 거죠. 이런 식으로 A3, A7 다 구해보면 되겠죠? 자, 배반 관계는 뭘 확인하는 거야? 교집합이 없었을 때예요. 잘했어. 종속은 다른 말이야. 종속은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속 여부를 물어봤다면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14번. 자, 똑같아요. 기억 P, B 기본 A여가 0이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A하고 B가 독립인지 아닌지 아는 거 없잖아. 근데 일단은 P, B 기본 A의 여집합은요. 수식으로 PA 여집합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P, B교 A 여사건이 되는 거죠. 얘가 0이려면 반드시 얘가 얼마여야 해요? 이게 0이어야 해요. 괜찮아? 분자가 0이어야지 분수값이 0인 거잖아. 근데 얘가 0이라는 걸 해석해서 보면 비교 A 여집합. 우리 뭘로 바꿨을 때? B. B차집합 A라고 볼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이라 아니면 이걸 만족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PB에서 누굴 빼는 거냐면 PA를 빼는 게 아니라 뭘 빼야 돼? B차집합 A는 B에서 뭘 빼는 거야?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차집합이지만 얘는 그냥 숫자 빼기예요. 빼기. 이거 확률이라서. 뭘 빼야 되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이거 익히셔야 해요. 알겠어? 그럼 보자. 얘가 이거 옆 단위인 거잖아. 뭐야? 이거 말이 돼? 그럼 B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0이란 얘기네. 자, 봐봐. 얘하고 누가 더 커? 뭐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얘가 더 크면 더 크지 얘가 더 작을 수는 없잖아.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게 B의 전체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A도 B가 B를 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 포함하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A, B의 관계는 A가 더 크고 B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A, B의 교집합은 누가 되는 거니까? B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기억의 조건은 결과적으로 B는 A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해보자는 얘기죠. P, B 기본 A는 PA분의 P, A교 B예요. 이거 푼 거야. 여기에 PA를 곱하래.
약분돼가지고 PA 큐브만 남겠죠? 근데 PA 큐브가 누구랑 똑같아? B랑 똑같잖아. 그럼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니은은요. 서로 독립이래요. 그럼 둘을 곱한 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죠. 자, PA와 B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뭐 독립 여부를 떠나서 A와 B를 더하시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A교 B가 한번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A, B가 서로 독립이면 A교 B가 0인가요? 이걸 맞추라는 얘기야. 아니죠. 독립이면 얘네들의 값은 PA와 PB의 곱이랑 같은 거지 0은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니은은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A, B가 독립이면 이 값이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자, A와 B가 독립이면 PA급은 B는요. 그냥 PA랑 같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A, B가 독립일 때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PA가 일어날 확률은 같은 거예요. 그냥. 구분할 게 없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PA 기분 B는 뭐랑 같아? PA랑 같은 거고요. PA 기본 B 여집합은 뭐랑 같은 거야? 얘도 PA랑 같은 거야. A,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고 A여와 B도 독립이고 A여와 B여도 독립이 되는 거였어. 모두가 다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합치면 EPA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되듯이 정답이에요. 됐니? 자, 다음 문제 통계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보세요. PQR을 더한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전체가 15개 중인데 그 중에서 15개 중에서 뭐가 있어? 당첨제비가 여러 개 있는데 당첨제비를 X개 뽑고 나머지 3개 중에서 나머지는 꽝을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P는 당첨제비의 개수가 되는 거고 Q는 꽝의 개수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너희들이 만들어봐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볼게. 당첨제비는 몇 개 있어? 3개네요. 맞죠? 전체가 총 15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 뽑는데? 몇 개 뽑는데? 3개 뽑는데. 그럼 전체 경우 수는 15C? 3이에요. 맞죠? 당첨제비를 X개 뽑는다. 그러면은 3개 중에서 X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요? 12개가 꽝인 거니까 꽝 개수 중에서 전체 총 3개 중에서 당첨제비 개수를 뺀 3 빼기 X개만큼을 뽑으면 되겠죠? 근데 얘도 뽑고 얘도 뽑는 거니까 동시라서 곱하기 하면 되고요.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P가 3이고 Q가 10이고 R은 3이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갔어? 그러니까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 보고 이걸 보고 전체 15개 중에서 당첨제비 X개를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냐? 이거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일단 이 확률값이 우리가 여러 통계에서 했던 확률이랑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px제곱이 2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식을 정리하시면 인수분해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0 이상 2 이하일 때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짝수가 적힌 개수가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일 확률을 구하는 얘기인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을 구해야 되는데 고민인 거예요. 6번을 풀지 말지를. 1부터 9까지 9장 카드 중에서
짝수는 4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짝수를 0개, 1개, 2개 뽑힐 확률을 구하려면 0개일 때와 1개, 2개일 때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어떻게 풀 수 있어요? 6건도 가능하죠. 6건은 뭐예요? 전체 확률 1에서 몇 개 뽑는 경우 짝수가 몇 개인 거? 3개인 거랑 4개였을 때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도 돼요. 너희들 선택이야. 우진아 뭘로 할래? 위에 직접 풀래? 6건을 풀래? 참고로 큰 차이는 없어 이 문제는. 계산값이 2개 구하나? 3개 구하나? 6건을 할까요? 자 그러면은 짝수가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요. 전체 9장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니까 9C4가 전체 경우의 수거고요. 맞죠? 그 중에 짝수를 3개 뽑으래. 짝수가 총 4개가 있어요. 4C3을 뽑으라는 얘기죠. 근데 원래 4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당첨제비 3개에 꽝을 하나 뽑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홀수가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짝수가 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짝수 3개와 홀수가 1개가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확률값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짝수가 4개가 나온 상황은 9시 4분에 짝수만 다 뽑으라는 얘기야. 4시 4를 뽑으라는 얘기죠. 이 둘을 합친 것을 전체 확률 1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의 경우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만 더해서 합쳐도 이걸 하나의 확률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끝. 됐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과제 오답이었고요. 일단 오늘은 통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바로 나가겠습니다. 개념센 113쪽을 보실래요? 반드시 통계 문제 풀 때는 모든 문제에서 2가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이산 분포인지 연속 분포인지를 무조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야. 이산 분포와 연속 분포의 차이점은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x가 유한계인지 무한계인지가 다르다고 했었어요. 개수가 유한계면 우린 표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이산 분포라고 한다 했었어요. 맞아요? 괜찮아? 기억 안 나? 하나도 안 나? 도수 분포표 막 하면서 펴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분포의 변하는 값 그걸 x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이 유한계냐 무한계냐를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문제 주머니 안에 20개의 공이 있는데 20개 중에서 5개가 빨간색이야. 흰색이야. 흰 공이야. 나머지는 다 검정색 공이래. 내가 여기서 동시에 3개를 뽑을 거야. 이때 내가 뽑을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한다면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예요? 가지수 몇 개예요? 하나도 안 뽑을 수 있죠. 가장 많이 뽑으면 3개를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뽑았다고 했는데 주머니 안에서 1.5개가 뽑히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이 4개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한다? 이산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산분포는 반드시 표를 완성할 수 있고요. 무조건 표를 완성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수가 있어. 반면에 오늘은 안 하겠지만 연속분포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예로 들 수 있냐면 이 예를 기억해야 돼.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기억해줘. 아니면 필기를 하세요. 뭐냐면 연속분포의 경우는 이때의 변수 x는 대부분이 뭐냐면 측정값이야. 측정값.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이야.
측정값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나 어떤 걸 측정하니 너? 그치,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은 값이 딱 몇 개로 결정되지 않아요. 유한계가 아니라 얘네들은 무한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161 다음에 162가 아니에요. 161.1이고 그 다음 161.2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실제로 모두 가능해. 161.111도 가능한 거잖아. 맞아, 맞아.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측정을 해서 근사치에 해당하는 값으로 만들 뿐이지 실제로는 그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이거는 그걸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윤합키가 얼마냐 물었을 때 윤합키가 162일지 162.1일지 162.111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걸 딱 하나로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연속분포라고 보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이 차이점을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심지어 얘는 표를 만들 수 있어? 없죠?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이산분포는 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문제를 보다 보면 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48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나 조금 더 넘어가면 다른 문제를 볼게요. 여기도 문제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문제에 표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는 연속분포가 아니라 무슨 분포다? 이산분포일 거야 라고 느껴줘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분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드렸어요. 알겠어요? 연속과 이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방법은 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혹시 문제에서 표가 없더라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니? 내 말 이해 갔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이산분포는 표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목적인 거야. A 집단을 조사한 거랑 B 집단을 조사한 거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두 집단의 값을 비교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뭘 쓸 것 같아? 유나야? A반과 B반이 있어. 뭔가를 비교할 거야. 너라면 A반과 B반이 누가 더 잘해, 누가 더 못해, 뭐가 좋아, 나빠라고 말을 하려면 뭘 이용하면 좋겠어? 두 집단을 비교하고 싶어. 근데 이걸 수치화해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걸로 비교할래? 이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을 똑같이 조사를 했어. 뭐 결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야. 누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수치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사한 값들의 무엇을 이용해서 비교하면 좋을까? 평균이죠. 우리가 구하는 건 이런 걸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무려 세 가지를 배웠어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의 성질을 하나의 숫자로 대표해서 나타내자. 이게 대표값인데 대표하는 방법은 집단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쓰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상에서는 대표값은 그냥 평균 하나만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집단에 대한 평균을 일단 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평균 구하는 방법은 이상의 분포이기 때문에 변수가 가능한 값 4개가 있다면 이 값에 대한 확률값도 하나씩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얘가 첫 번째는 P1, 얘가 P2, P3, P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집단의 평균은 뭘까요? 기억나요? 이거 분명히 제가 설명했는데 평균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먼저 말을 해주지 않는 게 좀 먼저 너희들이 떠올리면 그 기억이 오래 가거든? 그럼 이렇게 해보자. 문제 바꿔볼게.
시험을 봤는데 3개의 시험을 봤어요. 딱 문제 3문항이에요. 그래서 한 개 맞으면 1점, 다 틀리면 빵점, 3개 다 맞으면 3점인 거예요. 점수가. 알겠죠? 조사를 했더니 0점인 아이들이 4명이었고 1점이 4명이었고 2점이 2명이었고 3점도 2명이었어요. 만약에. 오케이?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0점인 아이들이 4명이니까 0 곱하기 4 더하기 1점인 아이도 4명 2점인 아이 2 3점인 아이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총점을 말하는 거죠. 총점이죠. 이 총점을 얼마로 나누면 전체 수인 12로 나누면 이게 바로 평균 아니었어? 맞아요? 평균 구하라고 이것들이 평균. 다 더한 총점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인 거잖아. 눈빛이 왜 그렇게 흔들려? 맞죠? 자,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 12분의 이거 4개의 분수로 쪼개면 12분의 0 곱하기 4 다시 12분의 1 곱하기 4 쓰자. 12분의 2 곱하기 2 12분의 3 곱하기 2가 될 것 같아요. 맞죠? 똑같은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 곱하기 12분의 4 1 곱하기 12분의 4 2 곱하기 12분의 2 3 곱하기 12분의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뒤에 있는 이 값 여기 앞에는 0, 1, 2, 3은 변수 x가 될 수 있는 종류를 말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값은 뭘 말하는 거야? 전체 개수분의 0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12분의 4가 이 전체 개수분의 0의 개수. 그 12분의 4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임의로 내가 한 개를 뽑았을 때 0이 뽑힐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P2도 12분의 4고 12분의 2고 12분의 2가 돼서 노란색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률 값인 거지 새로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오는 값이 만약에 확률이라면 변수 x하고 이 확률들을 다 모아라고. 곱하라고. 이 둘을 각각 다 곱한 다음에 뭐해? 합하면 이게 바로 뭐다?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x의 평균. 그래서 x의 영어로 오브가 괄호로 했어. x의 평균. 이가 평균이에요. expectation. expect. 영어로 기대하다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좀 다른 감이 있지만 기대하다는 뜻이 전체의 특징을 이렇게 귀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한다는 얘기랑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통계에서 나오는 기대값은 평균이랑 그냥 같은 용어라고 기억하셔야 해요. 그냥 같은 용어야.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용어야. 그리고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 둘 다 뭐해? 곱해. 이 둘을 다 곱한 다음에 뭐해라? 다 합쳐라. 그럼 뭐가 된다? 평균이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x의 평균에서 expectation of x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소문자로 m이라고 써도 돼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mean, mean. 추정하다,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 혹시 아시나? mean의 뜻, mean. 추정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도 영어식으로는 평균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expectation도 평균이라는 뜻이 있어서 두 개가 다 쓰여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인 거고 이것도 평균인 거고 수학적 기호를 익히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개인치크 여기 문제 보시면 뭐가 아니면 이 표를 보고 평균을 구하래.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곱하 8분의 2 2분의 4 3 다 뭐한다? 그냥 더한다. 끝. 엄청 쉬워요. 뭐 전체 개수 나눌 게 없어. 확률 분포는
확률값과 변수를 그냥 곱하면 끝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평균 쉽죠? 자, 그럼 얘들아, 평균만 갖고는 뭘 구할 수가 없냐면 두 집단을 완벽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시작하지도 않는데. 자, 봐봐요. 만약에 A반과 B반의 시험 점수의 평균을 비교했더니 얘네 반도 70점이고 얘네 반도 70점, 평균이 똑같아요. 근데 A반은 그 점수가 다 뭐냐면 봐봐. 모든 아이들이 다 70, 70, 70, 70, 70. 69, 69, 69, 69, 69. 71, 71, 71. 이렇게 해서 평균이 70점이 나왔어요. 근데 B반 애들은 정말 대단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못한 애들은 40, 40, 40, 40.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평균이 똑같이 70이 나와. 평균은 같지만 집단 A, B는 특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 두 집단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수의 밀도. 좋아요. 어떻게 뭐라고? 고수의 밀도. 고수의 밀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거는 중3 때 했던 내용이에요. 도수분포표 배울 때 했던 내용이라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A 집단과 B 집단이 분명히 다르죠. 특징이 다르잖아. 집단 A의 경우는 대부분의 별량이 숫자 말하는 거야. 별량이 어디에 몰려있어? 평균값 70에 몰려있죠. 두 집단 모두 평균이 70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대부분의 값이 70 몰려있잖아. 얘는 몰려있지 않죠. 그럼 얘는 걸 몰려있지 않다란 말을 통계학에서 어떤 표현법을 쓰냐면 흩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뭘 한다고? 흩어져 있어 이거는. 얘는 평균에 몰려있는 거고 얘는 흩어져 있는 거야. 괜찮니?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줘야 돼요. 흩어진 정도가 심한 건 B집단이야, A집단이야? B집단인 거죠? 그럼 흩어진 정도의 수치가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거를 너희들이 수치화해줘야 돼요. 이해갔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교육과정상 우리는 한 가지만 배우거든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용어는 꼭 아세요. 두 집단에 대한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고 싶어. 흩어진 정도를 수학적 용어로 세 자인 글씨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얘가 삼포도라고 해요. 삼포도의 뜻이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야. 마운틴 그래프 이런 거 아니고 흩어진 정도가 삼포도인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 평균값에 많이 몰려있는 거야? 많이 벌어져 있는 거야? 벌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만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갔어? 그럼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걸 표준 편차라고 할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계산법이에요. 교육과정상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자, 예시를 들어볼게. 이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번 할게요. 어느 A집단의 자료를 조사했더니, 50점이 2명 있고, 40점 1명에 30점 1명, 여기도 60점 1명에 70점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있어요.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얼마예요? 다 저거 6으로 나누면 되는데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지 않아? 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그 개수가 다 똑같잖아. 여기 60점이 10점을 얘한테 주면 다 50점 되는 거잖아. 70점이 얘한테 20점을 주면 다 똑같아지는 거죠. 이거의 평균 얼마야? 대답해줘. 평균 얼마야? X 평균 얼마야? 얼마야? 50이에요.
자, 그럼 이제 흩어진 정도를 구할 거예요. 흩어진 정도의 기준값은 누구야? 평균인 거예요, 평균. 평균값하고 이 숫자들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편차라는 용어가 나와요. 편차의 용어의 뜻을 알아야 돼. 얘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윤아, 편차가 뭐라고? 보지 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진아 뭐라고? 그게 편차인 거예요. 자, 보세요. 평균이 50인 건 구했잖아. 별량은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원래 별량 30의 편차가 얼마니 물어보면은 이 녀석의 편차가 얼마니 물어보면 30 빼기 50에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0. 40의 편차는 얼마예요? 50의 편차는 0. 얘는 얘들아, 이게 편차야. 이게 다르죠? 이게 다르잖아. 그럼 이거의 무엇을 구하면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편차의 평균값이 나올 거 아니야. 편차의 평균값을 구하면 평균적으로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를 삼포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 느낌이 와요? 편차의 평균을 구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돼요? 넌 졸고 있잖아 지금. 일어나. 잠깐 일어나 서 있어. 금방 이것만 설명하고 쉽게 해줄게. 해봐봐. 그럼 다시 얘들아 집단 달리 한번 해볼게. 평균이 똑같이 50인데 집단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30, 30, 20 70, 70, 80. 자, 이거의 평균이 얼마야? 역시나 50이야. 다 더하고 가운데 값으로 몰면 되거든. 자, 이거의 편차를 구할게. 편차. 첫 번째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0. 얘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하나는 없앨까? 쉽게 하자. 하나가 더 50이었어. 여기는 0. 여기는 0.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잘 봐봐. 6개의 편차가 있는데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이 녀석이 흩어진 정도,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이 녀석이 흩어진 정도가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자고요. 얼마씩 흩어져 있는, 얘는 10만큼 흩어져 있고 얘는 20만큼 흩어져 있는 거잖아. 평균 구해봐요. 얼마 돼요? 에? 더하는 순간 얼마 돼? 0이 돼버리네요. 얘도 어떻게 돼? 왜 그런 거냐면 편차라는 값은 평균을 기준값으로 별량에서 뺀 거기 때문에 평균은 별량 여러 개 중에 보통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 편차는 반드시 음수인 것도 나올 거고 양수인 것도 나올 거야. 근데 이 양수인 거랑 음수인 것의 합은 무조건 평균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좌우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나와요, 편차가. 그럼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고기 떨구지 마. 그냥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흩어진 정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편차값 중에서 음수인 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 양수로 바꿔야 돼요. 그럼 절대값을 채도 양수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건 표준편차로 하지 않고 절대편차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표준편차는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이 값들을 다 뭐 해줘? 제곱해줘요, 전부 다. 그럼 양수 되는 거 맞잖아.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얼마예요? 400, 100, 400, 100. 그럼 합치면 이거 해봐. 얼마 나와? 총 얼마 나와? 1000이 나왔어요? 1000을 얼마로 나눠? 6으로 나눈다고요. 그럼 이것들을 양수로 만든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얘를 흩어진 정도라고 말할 때는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다만 이 값은 100보다 큰 값이잖아. 이거 부호를 양수로 바꾼다 하더라도 10이나 20 사이 정도가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걸 절대값을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60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10이거든요. 흩어진 정도의 평균값이 10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100을 넘어간다고. 그럼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차이가 크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야? 얘네들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 제곱을 했잖아.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해줘? 다시 루트를 취해주세요. 제곱해서 커졌으니 루트를 취하면 숫자가 다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루트까지 취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를 취하기 전 값이 커졌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분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분산. 뭐 하는 거야? 편차들을 다 모아라고. 제곱한다고.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편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한다고. 그럼 뭐냐면 이거야. 편차. 이 말이 중요해. 편차를 뭐해? 제곱해. 편차를 제곱한다면 이것들의 뭘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쓰셔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인 겁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려워? 말로 써?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한데?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가 누구냐면 봐봐. 평균은 우리가 아까 m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별량은 x야. 여기는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x라고. 그럼 편차는 x 빼기 m인 거야. 그럼 분산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 편차인 x-m을 뭐 해줘? 제곱해줘. 여기 봐. 얘를 제곱해주라고. 그리고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이 분산인 어떻게 평균이요? 저 제곱하면 평균을 따로 구하는 거죠, 먼저. 평균을 꺾자. 여기 별량들이 있으면 이 별량들에서 확률값을 다 곱하면 그리고 더하면 이게 평균이라고. 연습 좀 이따 할 거야. 일단 이거 보자고요. 그럼 분산에다 뭘 하면 루트를 취하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의 용어는 VX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의 용어는 시그마 X라고 합니다. 이게 표준 편차와 분산이에요. 일단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고 익혀야 합니다. 다시 얘들아 하나씩 해볼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료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집단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고 싶은 건데 평균 하나만 갖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평균과 흩어진 정도인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한다고. 근데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서 분산이라는 걸 먼저 구할 건데 분산을 구하는 요령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다시 분산이 뭐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분산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는 뭐야?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이 용어를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산을 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해서 숫자를 줄여줘야 돼. 그래야지만 표준 편차라고 보는 거예요. 자, 분산은 영어로 VX. 표준 편차는 수식으로 시그마 X. 얘를 시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시그마 X라고 쓰는 겁니다. 되겠니? 자, 봐봐. 이거 연습을 해야 돼. 분산을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할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뭐야 이게.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X가 성공 횟수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물어볼게, 얘들아. 또 동전을 3번 던질 거라서 3번 모두 다 성공할 확률이 3인 거고 1번 또는 2번, 0번 성공 확률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자, 평균을 구합시다. 평균. 어떻게 해요? 0 곱하기 8분의 없어지죠? 곱하면 8분의 3이죠? 두 번째 곱하면 8분의 6이고요. 다시
8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얼마? 8분의 12가 되죠. 그럼 8분의 10이 그냥 쓸게 이렇게. 약분 안 해도 쓸게. 이게 바로 뭐야? 평균이에요. 써야 되겠다. 됐니? 그럼 이거야. 얘네들의 가운데 값인 1.5가 평균이었던 거예요. 됐어? 표준 편차하기 전에 분산을 먼저 구할 거야. 자, 분산이 영어로 뭐라고? 분산이 수식으로 뭐라고? 시그마 네, 우리말로.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의 다시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라고? 별량 빼기 평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어? 자,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래? 분산은 편차들을 일단 다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일단 먼저 뭘 구해? 편차를 다 구해요. 알겠죠? 편차 구해보자. 평균이 1.5랬어. 첫 번째 편차는 여기서 구하는 거야. 0 빼기 1.5. 얼마? 여기 위에 쓰는 거야. 별량 빼기 평균. 얘가 1.5. 그럼 0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1.5고요. 두 번째 편차는 1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0.5, 0.5, 1.5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편차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야? 편차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이 값들을 뭐 해주라고? 제곱해서 다 뭘로 바꿔? 양수로 바꾸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제곱하면은 2분의 3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4분의 9가 되겠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9가 돼요. 얘가 지금 뭘 구한 거야? 편차를 뭐 한 거? 제곱한 값을 구한 거죠. 이제 뭐 할 거야? 편차 제곱을 알았으니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은 여기 있는 별량들하고 누구하고? 확률들하고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편차 제곱은 4분의 9였죠. 얘랑 8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고요. 다음 4분의 1하고 8분의 3 곱하고 또 4분의 1하고 8분의 3 확률이 똑같네. 마지막 또 4분의 9하고 8분의 1하고 곱하고 얘네들 다 뭐해? 더해. 그럼 이 계산 결과값이 바로 뭐예요? 분산값이라는 얘기죠. 어? 뭐라고? 이걸 계산하시면 4분의 3이 나. 뭐라고? 4분의 나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건 도수 분포 때문에 하는 거고 평균, 확률이 나와 있는 분포에서는 뭐만 하면 돼? 확률이 나와 있는 분포에서는 확률 나와 있는 분포에서 뭐만 하면 된다 했어? 그냥 곱하면 된다고요. 별량이랑 확률을 곱하면 자동적으로 확률이 평균이 된다니까. 자, 이거 계산이 얼마라고? 좀 까먹었잖아.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이 나와요. 나왔었구나. 그럼 분산은 4분의 3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 됐니?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여기서 뭐 해줘? 이거 해주세요. 이게 바로 시그마 X. 우리가 구하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계산이 좀 불편하죠?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수분포의 확률분포가 옆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거의 같다라는 거 설명해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야. 이건 그냥 넘어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근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요령이 있는데 일단은 안 돼. 일단 이거 먼저 하지 마.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기 연습 문제가 없나? 생산자에 있으려나? 쉬운 연산 문제를 몇 개만 좀 풀고 가볼게요. (75쪽) 볼래요? 75쪽? 풍사자 75쪽 보시면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5번도 나와 있거든요. 이 두 문제만 풀고 갈게요. 두 문제만 풀고 갈게요. 풍산자 75쪽에 유형 5번하고 밑에는 15번 문제. 이 두 개만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계학 단원에서는 계산값이 딱 예쁘게 나와서 보기에 객관식 문제였을 때 딱 답이 있잖아? 그럼 웬만하면 정답이에요.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서. 자, 읽어볼게요. 이거 뭐라고? VX. VX 분산이에요. VX가 분산이에요. 뭐라고? 분산. 자, 이거 읽어볼게요. 뭐라고? VX. 제곱인데 이거 내가 익혀야 돼. 제곱까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x의 평균이라는 거라고 우리말로. 영어는 익스파이트 정보가 있어. 우리말로는 x의 평균인 거라고. x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들이 평균을 뜻하는 거 알겠어? 그럼 이 뜻은 뭐냐면 x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러고 이걸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평균을 제곱한 거죠. 이거는 평균의 제곱. 얘는 제곱의 평균. 얘가 평균인 거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VX는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법을 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이게 편차고 얘를 제곱하고 이거의 평균을 더하면 이게 분산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나 평균이 똑같아.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이 계산법이 훨씬 더 편해요.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아니라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해요. 제곱의 평균. 이게 뭐예요? 평균. 의 제곱. 이건 이겁니다. 제평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니?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제평평제. 제평평제. 근데 애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 뭐라고?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제가 앞뒤를 바꾸면 어떡하셨더니 걱정이에요. 무조건 계산하잖아? 얘가 더 큰 값이야. 얘 더 작은 값이야. 혹시 실수해도 음수 나왔네? 내가 잘못 뺐구나. 순서 바꿨구나. 양수로 바꾸면 끝이야.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알고 있던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거 쓰지 않고 뭐 해준다? 제평평제로 계산합니다. 제평평제.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시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제평평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설명을 다 못해드려. 지금 어제 시그마를 안 배워서. 시그마, 이제 수열에서 시그마 외우거든요. 시그마. 수열의 합이라는 뜻이 뭘 같아? 시그마. 뭐야. 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편차 제곱의 평균을, 시그마 안 써도 되나? 편차 제곱, 편차를 제곱하고 평균을 머리가 헷갈려.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전개를 해. 완전 좀 보시면. 되겠죠? 전개하면 묶어. 누구를? x는 제곱의 p 곱하거나, x2 제곱의 p나, xn 제곱의 p를 곱하고를 따로 묶어. 나머지 다 뒤로 빼. 걔네들은 다 m이 다 갖고 있는 녀석이라서 이해를 묶이거든요? 근데 얘가 뭐였어? 얘가 이게 중요한 거야?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딱 잡아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야? 오늘 한 거야. 전량이랑 확률을 다 곱해서 거기다 뭐냐고. 전량이랑 확률을 곱했다고 하나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별량들은 얘가 확률들이잖아. 얘네들 보면 더 있다고. 평균이죠. 그럼 얘가 m이 되는 거잖아. 그럼 2m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2m 제곱이 되겠죠. 평균은 m이야. 평균은 x의 평균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m이라고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m이 돼요. m. 알겠어? 이거 외우면 모르겠다. 자, 보시면 얘네는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얘네는
얘랑 여기까지가 있는 건데 또 얘네들은 다 더하면 확률값만 다 더하는 이런 거야. 이게 확률값만 다 더하면 1이 돼요.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더하면 20이 된단 말이야. 이게 x로 봐. 정리가 돼요. 그래서 x 원제곱 p x 제곱 p면은 얘네들 보면 결량을 제곱해서 확률을 곱한 녀석들이야. 얘가 바로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 그 평균의 제곱이 남아있으니 얘를 주면 식 전부 다 제곱. 아무튼 그래요. 비슷해 보이죠? 사실 별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설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재평형제라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 다시 뭐라고? 분산이 뭐라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좋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네 가지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아까 이 문제 기억나시죠? 아까 이 문제 기억나죠? 네 개 풀어보세요. 넓히 푼 말고. 자, 이번에 평균을 보면 얼마나 나와? 평균이 강력의 값으로 있어 1.5. 이번에 하는 강원도는 이제 뭘 구하래? 분산을 구하래.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은 뭐라는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0에서 1.5에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 제곱할 곱이잖아. 이번에는 다른 절. 제평 분자일 거야. 그럼 반드시 위에 못 쓰면 변수의 제곱을 써서 0, 1, 4, 5. 얘네들을 제곱한 게 제곱, x 제곱인 거야. 이것들에 대한 뭘 구하자? 그게 바로 누구야? 제곱의 평균인 거야. 곱하면 0, 곱하면 8분의 3, 곱하면 8분의 12, 곱하면 8분의 9가 되겠죠. 그럼 8분의 24가 돼서 3이네요. 지금 뭘 구한 거야? 제곱의 평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둘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3에서 뭘 빼는 이야? 평균의 제곱이 4분의 9를 빼는 답은 4분의 3이라고 아까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지 표체는 루트를 취해주면 돼요. 이해되겠니? 얘가 더 쉬워요. 맞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건 문제 자체가 워낙 간단해서 재평평제가 아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대부분은 재평평제로 풀어야 훨씬 더 쉽습니다. 되겠어요? 좋아요. 그럼 39번, 대표형 39번 볼게요. 너희들 풀거든. 내가 힌트만 줄게 풀어봐. 자, 이 문제 풀란 얘기인데 A, B하고 X의 분산을 보내. 힌트는 평균이 1이래요. 평균이 1이래. 평균이 나와 있고 A, B 보내. 그래서 보세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 얘들아, 이 확률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무조건 첫째 조건이야. 그럼 A하고 B하고의 합은 얼마다? 3분의 2. 그리고 이 문제에서 평균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 3분의 2. 평균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 둘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 3분의 4가 둘씩 곱한 값을 더한 거죠. 이게 평균이라고요. 이게 X의 평균인 거야. 그럼 이거 더한 것이 얼마냐 무조건? 이거 뭐냐? 이거 더한 것이 문제가 얼마다? 1이라고 나와 있으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두 이용하면 A가 있어.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A가 나오는 거죠? 자, 평균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만약에 분산을 구하래요. 뭐 어떻게 구하라고? 재평균을 구하라고. 근데 이게 뭐 이루어져 있어? X, 1제곱, 1, 16, 1제곱.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 거기에서 평균이 1이니까 1의 제곱을 빼면 그게 바로 분산. 그리고 거기에 루트를 채우면 그게 바로 뭐야?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할 게 뭐냐면 표에 모든 앞에 확률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꼭 이용하는 얘네들이 할 얼마다? 1이라는 조건이요. 추가 조건이 있으면 그 추가 조건까지 이용해서 확률값을 우리가 일단 구해야지만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니? 됐어요? 그럼 40번 이제 기회를 볼게요. 제가 먼저 안 풀어줄 거예요. 먼저 풀 건데 이거 뭐냐면 뭐가 없어. 표가 없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표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표가 없지만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표를 만든다는 얘기야. 한 개의 도면을 세번 넣어서 앞면이 나올 때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아, 점수네, 점수. 이게 좀 어렵다. 한 개의 도면 세번 넣는 거 시행을 세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앞면에 가면 4점, 뒷면은 2점인 거잖아. 그럼 최고 점수 몇 점이에요? 3번 넣는다니까. 12점. 최저 점수는 2만 3번 나오는 거니까 6점이 되겠죠. 그럼 8점도 가능하고 10점도 가능할 거야.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을 너희들 먼저 보게 돼. 얘들 이거 표를 구하는 게 어렵네. 표를 구하는 게 어려워. 이거 해보자. 모두 다 세표하는 얘기죠. 그럼 다 뒷면만 나오는 얘기죠. 확률이 얼마나 있어? 8번에 2분의 2, 2분의 2, 2분의 9분의 8분의 1. 세 번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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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또 얼마? 얘는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 그래서 앞면 두 번, 뒷면 한 번. 이겠죠? 확률 구할 수 있어? 해보면 계산값 할 수는 있는데 얘들아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이 같지 않겠어요? 앞면과 뒷면의 확률이 똑같은데 앞면이 두 번, 뒷면이 한 번이거나 한 번, 두 번인 건 똑같잖아. 이 확률 똑같을 거야. 나 어떻게 풀어? 전체 확률 합이 1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8분의 6이 나와야 돼. 근데 확률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씩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 표를 만들란 얘기야. 만들고 나면 둘씩 곱해서 더하면 확률. 제표형 평제도 분산도 할 수 있고 표준표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결을 하는 이유. 됐어요? 괜찮니? 네. 잠깐 쉬었다가 요거 지금 문제 체크해주세요. 117, 118을 너희들이 줄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